참가자가 이렇게 없어?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7주차 출간 기획서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자, 오늘 7주차고요. 이번 주 7주차가 끝나면 다음 주 중에 네, 그 출간 기획서를 뭐 이렇게 좀 쓰시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개인 멘토링을 해드릴 일 있으면 해드릴 수 있는 이제 일정을 제가 또 수업이 끝나면 단톡방에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 다음 주에는 투고하는 주입니다. 투고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태고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거의 다 왔네요. 두 달이 다 지나가네요. 네. 뭐, 이 얘기를 뭐 그냥, 네. 뭐, 피에타 상이라고 알죠?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간 600만 번을 문질러서 반질반질하게 되었던 이 피에타. 피에타가 라틴어로 뭐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네.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 상은 반질반질했지만 아틀라스 노예라고 하는 이 작품은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았어요. 미완성의 작품은 우리가 대할 때 항상 완성된 작품에서 느낄 수 없는 인간미가 느껴지죠. 우리가 그 쓰다만 글이나 완성되지 않은 글에서 우리가 인간미를 느낍니다. 이 저자가 완성되면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만 그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불완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글들이 불완전하지만 그걸 자꾸 남겨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더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 거 본문 쓰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례 이렇게 쓰시고 뭐 책에서 본 얘기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책을 좀 인용한다라든지 뭐 또 사례가 좀 있으면 사례를 쓴다든지 뭐 또 책을 인용한다든지 그리고 뭐 의견을 좀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본문을 쓴다고 제가 2주차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본문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여하튼 그래도 다음 주에 투고를 하시려면 한 대여섯 꼭지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투고는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시는 분하고 하지 않는 분하고 네 확실히 또 좀 다르다고 제가 확실히 느끼기 때문에요. 주장 이유 사례 뭐 계속 입이 닳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주장 이유 사례다. 한 꼭지에 모든 글, 모든 칼럼 모든 리포트는 다 주장 이유 사례죠. 네. 회사에서 리포트가 사례가 없을까요? 정보만 늘까요? 예, 그러면 그 친구는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예요. 뭐, 회사의 리포트라도 이야기가 안 들어가더라도 말로는 이야기하죠. 제가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런 정보를 얻었고요. 이게 사례인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강의든 칼럼이든 뭐 수필이든 모든 건 주장 이유 사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꼭 필요한 건 사례가 필요한 거죠. 이야기나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드렸죠. 짧게 써라. 읽힐 거고, 명료하게 써라. 그럼 이해될 거고, 그림같이 써라. 그럼 기억 속에 머물 거다라는 퓰리처상을 만든 조셉 퓰리처가 했었던 글쓰기에 대한 약간 명언 같은 겁니다. 짧게 쓰고, 명료하게 쓰고, 그림같이 한번 써보시라는 거.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죠.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의 어, 글이 스스로 설명하게 한다라고. 네. 지난주에 했었던 거 복습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거 아닙니다. 네. 뭐 그 책의 첫 문장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 책의 첫 문장은 고기를 읽겠다. 이게 결국 글이 설명을 하는 거죠. 고기를 읽겠다고? 얼마나 좋았으면 라는 느낌. 나의 첫 직장은 무척 힘들었다. 네. 내 첫 직장에서 나는 10kg가 빠졌다. 이런 글이 훨씬 조금 더 글이 설명하는 글이죠. 다르게 설명하면 너무 좋았다, 무척 힘들었다가 틀린 글은 아니지만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게 다이렉트로 나오면 좀 별로라는 얘기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을 써라. 잘 안 읽히는 문장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감정이나 추상적인 말만 늘어놓는 문장. 현장의 이미지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문장. 비문이나 오탈자가 많은 문장. 뭐 이 세 개가 보통 잘 안 읽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글들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복이 너무 많거나 이런 것도 좀 잘 안 읽히는 글이죠. 뭐 결국 그게 비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저기 작가님, 반대되면 잘 읽히겠죠. 작가님 비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비문. 말이 잘 안 되는 문장들. 말이 안 되는 안을 빗자구나. 네. 예, 예. 뭐 읽었을 때 말이 좀 잘 안 되는 문장들. 네. 감정이나 추상적인 말만 늘어놓는 문장이나 개념적인 얘기들이 많은 거죠. 정의란 무엇고 거짓말이란 이런 거 막 이렇게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문장들.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안 읽히는 약간 교과서적인 거나 사전적인 문장들이라서 그렇죠. 네, 현장의 이미지. 계속 말씀드린 사실을 좀 잘 쓰시면 현장의 이미지는 떠오른다고 했었죠. 네. 비문이나 오탈자는 뭐 당연히 글 쓰시는 분들이 이거는 스스로들이 많이 고치셔야죠. 그죠? 자, 오늘은 7주차. 네. 당신은 고는 왜 출판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왜 내 원고가 꼭 출판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책을 써야 되는지 1주차에 말씀드렸던 얘기죠. 내가 이 책을 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답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두 분 다 뭐 말씀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채팅창에 치셔도 돼요. 왜 이 책을 꼭 책으로 출판되어야 됩니까? 음, 마음을 좀, 좀 시원하게 뭐 이렇게 답답함을 좀 풀어내는 거? 뭐 이런 걸까요? 네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네네. 네. 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답답한 뭔가 막혀 있는 거를 이렇게 밖으로 좀 뚫어내는 듯한 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왜 쓰는지, 난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저를 좀 알리고 싶고요. 네. 또한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또 경험했고 극복했던 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유창곡 희망 디자이너가 되기를 바라는 그 뜻으로 저는 이 책이 출판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뭐 틀린 얘기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7주차에 우리가 출간 기획서를 쓰는 이유 자체는 출판사 대표나 출판사 편집장, 출판사 대표가 되겠죠. 출판사 편집장한테 내가 이런 원고를 쓸 테니 너희들이 내 원고랑 계약해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간 기획서 쓰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좀 후련해지고 싶고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표현은 이렇게 돼야 되죠. 나처럼 답답한 사람한테 내 이 원고가 읽혀지면 그분들도 카타르시스나 답답함이 좀 없어지게 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책은 나만의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이 발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쓰는 걸로만 이야기가 되면 일기 쓰면 되죠. 그렇지만 책이 발행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17,000원, 15,000원 주고 구입하려고 하면 그 독자의 니즈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처럼 답답하거나 힘들었던 사람이 내 책을 보면 아마 답답함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씁니다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출간 기획서의 목적은 네, 출판사와 계약하기 위한 거고요. 오늘 저희가 뭐 전체적인 얘기 중에 출간 계획서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웠는데 지금 오늘은 저자 소개만 안 배웠어요. 주제, 서문 다 배웠기 때문에 출간 기획서의 목적은 출판사와 계약하기 위한 거고요. 출판사에 대한 원고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이죠. 제가 들었던 그 정택수 교수님이라는 분 거 제가 아마 그 톡방에 올려서 다 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는 대략적인 원고의 느낌, 내가 이런 글 쓸 거야라는 게 이제 보이는 게 출간 기획서예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 계획서, 뭐 교육을 하신다면 교육 계획서죠. 나 이런 교육할 거야라는 거. 어떤 뭐 지방에 뭐 어떤 그 공공서에 나 이런 강의할 거니까 너희 나한테 강의 줘. 뭐 다 같은 의미인 거겠죠. 자, 출판사 편집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요. 전체 원고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전체 원고가 A4 120장이라고 하면 책이 300장 정도 나오거든요. 책 300페이지를 하루에 읽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출간 기획서를 더 중요시라기보다도 중요시 여깁니다. 왜?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이 분이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지가 보여지니까.
안 그러면 300페이지 풀 원고를 딱 줬어요. 전체 원고. 그러면 그 출판사 직장인들인데 걔네들이 그걸 다 쳐다보고 이 사람하고 계약할지 말지를 고민할 시간도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출간 계획서를 잘 쓰셔야 된다. 출간 기획서 정성을 들여야 되고요. 몇 번씩 고치고 수정하시는, 여러분들이 쓰는 본문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출판사와 계약하기 위해서는 출간 기획서를 더 자주 고치셔야 되죠. 네. 제가 드렸던 그 출간 기획서 샘플 드렸던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택수 교수님이 출판사하고 계약하고 단톡방에 이런 톡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출판사 계약을 위한 팁. 출간 기획서 잘 작성. 제목, 목차, 서문, 본문 한 꼭지 보고 출판사가 10분 안에 결정했다고 함. 오늘 프로방스와 계약합니다. 정강민 작가 말 잘 들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톡방에 남겨주신 거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출판사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제목, 목차, 서문, 목차, 본문 한 꼭지만 봤대요. 뭐 한 7, 8꼭지 정도 보통 보긴 하는데 여하튼 이렇다라는 거. 출간 기획서 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다 배웠던 거지만 1번부터 6번까지죠. 대부분이. 제목, 이 책의 주제, 기획 의도, 금방 말씀하셨던 것, 이 책을 내가 왜 써야 되는지 그 기획 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자 소개만 안 배웠어요. 목차 배웠고 서문, 본문 샘플 요렇게만 들어가면 출간 기획서에 전체적인 게 대충은 중요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의 차별성, 타겟 독자, 비교 도소, 장단점 이런 거는 하시면 좋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걸 원하지만 제가 이제 뭐 강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면 도저히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배웠던 거 요 정도만이라도 하셔서 출간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판매 및 홍보 전략 아이디어 이런 게 좀 중요해. 스스로. 저자 스스로가 요즘에 워낙 SNS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출판사들도 자기들의 마케팅 능력뿐만이 아니라 저자의 마케팅 능력을 되게 높이 삽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10만 구독자면 웬만하면 책 나옵니다. 왜? 10만이면 1세는 충분히 팔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홍보 전략이나 그런 자기가 SNS 마케팅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홍보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좀 집어넣는 게 좋다. 출간 기획서 요약하면 뭐 제가 뭐 지금 정택수 교수니까 보셨을 거 알겠지만 뭐 원고, 제목, 저자 이름, 연락처 이런 게 쓰는 건 기본이고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기획 의도, 컨셉, 왜 썼는지. 아까도 우리 썼던 거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무엇에 대해 썼는지. 네. 자신의 원고를 좀 돋보이게 만드는 그 매력적인 표현을 좀 쓰시면 좋고요. 네. 예상 목차. 네. 목차 배우셨으니까 쭉 글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여기 글 다 쓰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20페이지 쓰신 분이 없는데 예상 목차 짜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다른 책을 참고해서 그래도 목차가 조금은 있어야죠. 대략적인 출간 기획서는. 글은 없지만. 그래서 다른 책을 참고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저자 소개 오늘 배울 거고요. 뭐 간단한 얘기, 핵심은 이거죠. 저자 소개는. 똑같아요. 이것도 주제가 들어가죠. 원고를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원고를 왜 썼는지 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주제죠. 원고가 저자의 치열한 삶의 고민 속에서 탄생한 거를 증명하면 좋아요. 이 저자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게 저자 소개에 좀 들어가면 좋죠. 야, 이 사람은 꼭 써야 되겠다, 이 책.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유사도서 분석, 타겟 독자. 이 책은 누가 읽으면 가장 좋지? 제가 1주차, 2주차 때 계속 말씀드렸다. 내 책을 읽었을 때 가장 감동받을 사람이 누구야? 라는 거. 그 사람을 지정해서 타겟 독자를 설정하는 거죠. 네. 희망이 너무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48세 어떤 누구도 좋을 수 있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답답함으로 지금 뭐 가족들한테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헤쳐나갔던 어떤 40대, 50대 여성분도 좋아요. 그렇게 타겟 독자가 딱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책을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책에 가장 감동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고 소개 뭐 간단한 샘플로 보면요. 어떤 에세이를 쓰셨던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 책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진실한 사랑과 배품의 가치를 담담하게 써내려간 에세이다. 예. 이렇게 쓰신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디테일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진실한 사랑과 베품의 가치.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책은 청력장애를 가진 20대 후반의 미혼모가 3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부딪힌 우리 사회 각종 편견과 부조리를 밝히며 그리고 그 속에서 꿋꿋이 지켜낸 삶의 애착과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진솔하고 정감 어린 문장으로 풀어낸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30대 워킹맘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새로운 형식의 육아 공감 에세이다. 청력장애 20대 후반 3년간 훨씬 더 조금 더 다가온다라는 거죠. 원고의 소개가. 그렇죠? 위에 거보다 밑에 게 훨씬 더 어떤 느낌인 게 알죠. 독자의 입장에서 훨씬 더 이 원고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원고를 소개하는 방법인 거예요. 네. 출간 계획서 제가 썼던 이 2016년도에 썼던 거 그대로예요. 네. 제가 보내드렸던 어떤 교수님 것도 있지만 이것도 그냥 제가 영상으로 보시면서도 참고를 해보세요. 2016년도에 썼지만 그 워드 아래 한글로 썼던 거예요. 출간 계획서 첫 페이지 제목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비법. 실제 책에서는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으로 나왔지만 저는 비법으로 이렇게 처음에 냈네요. 부제 퇴직 네 잠깐만요. 부제 퇴직 이직 그 흔들림 속에서 뭐 이렇게 해서 밑에 뭐 쭉 썼어요. 퇴직 후 혼란스러움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간직하라는 배반적 메시지. 뭐 혼란스러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간직해야 할 소중한 에너지. 뭐 이렇게 쭉 나름대로 제가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썼던 거죠. 그리고 제목, 네, 차례대로 쭉 넘어갑니다. 제가 이게 PPT로 제가 옮겨놔서 그렇지, 그냥 아래 한글의 문서예요. 지금 제가 보내드렸던 그 파일에 정택수 교수님 거하고 똑같아요. 제목,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 부제, 퇴직과 이직 그 흔들림 속에서. 저자 소개, 네, 뭐 퇴직, 이직하고 자주 반복했고 쭉 나오죠. 과정이 뭐 길입니다. 퇴직할 때 우울했고 새로운 직장에 합격했을 때 기뻤고 기쁨도 잠시였고 새로운 직장에 나를 입증해야 했고 혼란은 계속되었고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여튼 혼란의 크기는 줄었지만 하지만 없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혼란은 나와 같이 가야 할 친구라고 생각했다. 저 나름대로는 혼란스러움에 대한 내가 이 글을 써야 하는 거를 나름대로 막 써놨는데 2016년도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초보 작가였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모자르는 거죠. 여하튼 뭐 이렇게 쭉 써놨어요. 뭐 산속으로 조직이라는 혼란에 다시 한번 노출시켜 본다. 그처럼 흔들리면 다시 흔들린다면 산속으로 들어갈 예정이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써놨죠. 네. 쭉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리고 지필 목적. 네. 뭐 주제예요, 이것도. 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혼란을 간직하라는 적극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다. 네. 혼란스러움을 쓰니까 나는 진짜 혼란스러움을 밀어낸다고 혼란스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간직해.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죠. 네. 핵심 주제 및 내용 뭐 이런 거 쭉 썼고요. 타겟 독자. 네. 퇴직하는 사람들, 이직하는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쓰면 지금은 저는 안 쓰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라 그랬잖아요. 이 원고를 읽을 사람이 가장 감명받을 읽을 사람을 좀 더 차별화해서 좀 쓰라고 했었죠. 그때는 2016년도에는 뭐 더 훨씬 지금보다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썼던 것 같고요. 뭐 책에 뭐 저는 또 차별성이라도 그래도 보이려고 막 이렇게 쓴 거예요. 뭐 다른 걸 떠나서 혼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줄 적었죠. 외국 역서로 마음의 혼란이라는 책이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한 권 있더라. 근데 혼란스러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아예 없더라. 뭔가 차별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못 찾아서 이렇게 한두 줄 적어 놓은 거예요. 네. 마케팅 전략. 뭐 이게 요즘에 그 당시에도 좀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훨씬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SNS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유튜브 자기 구독자가 뭐 5만이 되느냐, 10만이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 나름대로 그때 막 써놨는데 봐보세요. 각 언론사 인맥 활용 예정.
첫 책인 스타트업에 미쳐라는 영남일보, 독서신문, 한국경제신문, 네이버에도 소개되어 초반 교보문고 경영경제 분야 48위까지 기록했고 검색 사이트 다음 책 순위에서는 7위까지 기록했음. 다양한 독서 블로그에 공격적으로 공지할 예정. 서평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 본격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 혼란 관련 블로그를 개설할 예정. 네. 5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위에 이거는 맞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 이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 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출간 계획서에는 내가 뭔가 그래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공격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죠. 계약하고 싶어서. 네. 그리고 뭐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내 책은 이런 문구를 쓰면 더 마케팅이 잘 될 겁니다 하고 뭐 약간은 이제 출판사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홍보 문구 뭐 아이디어 있냐 이런 뭐 혼란을 피하면 더 큰 혼란이 온다 뭐 이런 제 나름대로 예상 페이지 뭐 정가 이런 건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2주차, 3주차, 4주차 때 배웠던 목차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서문 우리가 배웠지만 그다음 서문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본문 샘플. 네. 10꼭지 내외 최소한 대여섯 꼭지라도 있으면 이런 본문을 나는 씁니다라는 걸 보여줘야만이 그쵸? 출판사가 계약을 하든 아니면 드랍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는 얘기. 아까 책의 장점 및 차별점은 그 에세이 책에서는 제가 못했지만 첫 책에서는 스타트업에 미쳐라에서는 그래도 책의 차별점을 제가 좀 그 출간 기획서에서 표현하려고 좀 애를 썼죠.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 아, 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일반적인 책들이 경영자나 경영 컨설턴트들이나 대표자들이 썼던 책인데 저는 실무진의 시각으로 이 책을 썼어요. 라는 게 좀 차별화를 좀 제가 또 보였던 거죠. 그래서 뭐 실 사례도 있고요. 샘플 양식도 있어요. 경영진을 근접해서 보좌한 실무자였고요. 그래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업의 형태가 갑자기 바뀌고 천당과 지옥으로 바뀌는 걸 많이 느꼈어요. 하면서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그 당시에 내가 썼던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이 책을 작성했어요라고 나름대로 좀 실무적인 시각을 조금 제가 어필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이 안에 꼭지를 썼던 건 한 2꼭지도 안 될 거예요. 여하튼 뭔가 차별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뭐 다양한 내부 조직의 비밀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좀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창업 중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솔직한 내용을 좀 쓰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나름대로 차별화를 두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 출간 기획서에. 느낌은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이 차별화처럼 업무일지를 쓴 것도 아니고 인터뷰를 막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출간 기획서에서는 계약하고 싶어서 내 돈으로 책을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라도 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썼다라는 거. 그리고 비교 도서 분석. 네. 에세이 할 때는 비교 도서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창업책을 낼 때는 비교 도서를 분석했죠. 한 6권을. 예를 들면 창업책인데 어떤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내 책하고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이 이런 게 있었어요라는. 그리고 스타트업 성공 법칙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책의 차별점 및 책의 차별 비교 도서를 분석하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한번 했다라는 거. 네. 이거는 제가 최근에 냈던 책이죠.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라는 출간 기획서예요. 이것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는 계속 띄워 놓을 테니까 한 번씩 보세요. 이것도 그대로 아래 한글 파일이에요. 출간 기획서 제목 쓰고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 제가 썼던 제목이 그대로 책으로 출간된 형태예요.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았죠. 뭐 세상의 기준을 바꾸었던 위대한 기업이 집중했던 단 하나. 세상의 흐름을 바꾸었던 위대한 기업들, 그들이 실천했던 한 문장. 저는 2년 6개월간 한 문장을 찾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2년 6개월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4년 정도 썼어요, 이 책은. 근데 4년 쓰면 너무 고루한 느낌이 들까 봐 2년 6개월로 줄여 놓은 거예요. 저는 훨씬 더 많이 에너지를 여기에 써 놨죠. 네. 그리고 실질 이 출간 계획서를 이렇게 책 형태로 썼어요. 차례 목차 쓴 거죠. 1번 제목이 있고요. 저자 소개 있고요. 기획 의도는 어떤 거고요.
책의 차별은 뭐고요. 타겟 독자층은 어떤 거고요. 마케팅 전략은 어떻고요. 목차, 서문, 샘플 원고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출판사 편집장이나 출판사 대표한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것, 너희들하고 나는 계약하고 싶다라는 걸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제목. 네,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 이런 제목 썼고요. 그리고 이 제목은 어떨까요? 하면서 또 막 여러 가지 표시해 놓는 거죠. 위대한 기업의 한 문장. 부제. 혁신 기업들은 한 문장에 집중했다. 혁신 경영자는 한 문장을 실천했다. 뭐 저 나름대로 쭉 썼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의견도 달았죠. 아, 책 제목을 기업이라는 사물보다는 경영자, 즉 사람에 집중하면 조금 더 독자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저 나름대로는 막 이 제목은 달았지만 그래도 출판사 편집장이나 출판사 대표가 '아, 이 친구가 정말 고민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제목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의견도 달고 막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자 소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쭉 막 썼어요. 네. 기획 의도. 네. 주제죠. 네. 이 책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었던 혁신 기업들이 각각 성공 요인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나는 이 책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은 어디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겠죠. 그들은 왜 성공했지? 왜 각 기업마다 집중했던 단 하나가 있을 건데 뭐지? 이 질문에서 이 원고 작업을 시작했고, 위대한 기업들이 성공한 이유를 분석한 책과 미디어, 기사를 많이 참조했다. 네,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은 뭐 있었지만 저는 한 문장을 찾아주고 싶었다.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 혁신 기업들이 집중했던 하나를 찾고 싶었고, 이 원고는 그 하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조금 썼고요. 네. 어, 네. 그러면 내가 처음에 100개 기업을 했는데 100개 기업 선정 조건이 뭐니? 뭐 이런 게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2019년, 2020년, 2021년 포춘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그중에 내가 100개를 선정해서 그중에 40개를 뽑아서 이 책을 썼다. 뭐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죠. 네.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문장이 독자들에게 분명한 인사이트를 주어야 한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업당 페이지 수는 A4로 대여섯 장 정도 되는 기업도 있지만 어떤 기업은 3-4장 되는 기업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A4로 7-8장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 5장으로 맞추지 않은 이유는 각각 기업의 한 문장 관련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고, 페이지 수에 맞게 원고를 작업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연결시켜서 좀 생뚱맞던 느낌도 들어서 저는 페이지 수는 각 기업마다 자유롭게 했다. 뭐 이런 의미. 책의 차별점. 네. 이 책은 단 한 문장을 찾았고 그 한 문장이 나오기 위해 리더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려고 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꾼 기업들이 강조했던 딱 한 문장을 찾아 알려주면 독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힘들었지만 4년을 견뎠다. 이런 걸 제가 좀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타겟 독자층. 훨씬 더 2016년, 17년보다 제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타겟 독자층이 좁혀졌죠. 네. 핵심 독자층. 이 책에 나오는 40개 기업의 한국 지사 대표와 임직원. 그분들이 이 책을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코리아나 이 책을 보면 분명히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자기들 이야기니까. 뭐 이렇게 썼던 거죠. 10년 뒤에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대표들, 탄탄한 조직을 만들고 싶은 대표들. 뭐 이렇게 이런 독자들이 이 책 읽으면 분명히 좋을 겁니다라고 쭉 한 9가지 정도를 적어 놨고요. 그리고 확산 독자층은, 예, 핵심 독자층을 읽은데 확산 독자층은 혁신을 강연하는 강연자라든지 혁신 기업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이 책이 분명히 도움될 거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막 써 놓았던 거죠. 마케팅 전략. 제가 가장 약한 게 항상 마케팅 전략입니다. 뭐 브런치에 뭐 37,000 조회수를 기록한 글도 있고요. 책도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친구도 5,000명 되고요. 블로그도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면 책 쓰기 강좌
참여하는 분들의 블로그 홍보, 공유를 좀 홍보할 예정이고요. 단톡방이나 이런 데 줌 강의도 할 예정이고요. 뭐 영남일보나 독서신문 등 지인들을 통해서 언론 홍보도 할 예정이고요. 뭐 이 책에 나오는 40개 기업의 어떤 대표들이나 담당자에게 홍보용으로 선물을 할 예정이고요. 지인 유튜브에 출연해서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라고 이렇게 다 안 했지만 뭐 조금씩은 한 것도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마케팅 전략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계약해 주세요. 저는 제 돈으로 책 내기 싫어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목차. 네. 뭐 제 책을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냈었던 목차를 출판사가 거의 수정 못했어요. 이게 좀 약간 전문서이기 때문이죠. 일반 에세이 같으면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막 고칩니다. 근데 이게 약간은 전문서잖아요. 뭐 구글을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구글에 대해서 뭐 알면 저보다 더 알 수가 없을 거냐. 그러니까 거의 제가 했었던 목차를 그대로 실었죠. 파트 1, 뭐 디테일을 너무 미세함으로 뭐 이런 거 제가 허벅지 굵은 남자가 좋다. 보노보스라는 어떤 바지 회사에 대한 이야기. 뭐 쭉 있죠, 뭐. 네. 세상을 연결하겠다. 세상을 친밀하게 만들겠다로 페이스북 플랫폼 마크 주크버거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쭉쭉쭉 제가 했었던 목차를 또 이렇게 적어 놨었고요. 그리고 서문. 네, 지금 제 책에 있는 서문하고 좀 다르지만 이렇게 썼다. 저기요. 당신이 뭔데 페이스북의 성공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까? 솔직히 내가 창업자지만 나 스스로도 성공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라고 페이스북의 CEO가 내 꿈에서 나왔던 어떤 사례들. 네, 이런 얘기를 쭉 또 서문을 썼죠. 뭐 쭉 이까지 썼네요. 한번 읽어 드릴까요? 네. 기업이 혁신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 한 문장에 집중했습니다. 각 CEO 인터뷰 자료, 신문 기사, 서적 등을 탐독하면서 각 혁신 기업들의 대표들이 강조한 한 문장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혁신 기업은 왜 그들은 성공했나? 성공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원고 작업을 시작했고 시중에 유명 기업들을 소개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외국 저자들이 쓴 기업 관련 책은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도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너무 두꺼워 읽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둘째, 국내 저자들이 여러 유명 기업을 소개하는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 책들은 각 기업들의 현황을 알려주는 설명문 형식의 글이 많았습니다. 언제 설립했고, 매출은 어떻고,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고, 창업 동기는 뭐고, 등등 그 기업의 상황을 나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제가 쓴 이 책은 기업의 현황을 알려주는 역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후 혁신기업 CEO들이 신념했던 단 한 문장을 찾아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400페이지 넘는 유명 기업에 관한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기업이 성공했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는 미션이 독자 여러분들께 주어진다면 아마 머리가 지끈거렸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그 작업을 대신했습니다. 각 기업당 자료 A4로 30에서 50장, 네, 책, 미디어, 유튜브 등을 자료를 시청하면서 혁신 기업을 이끌었던 각 한 문장을 찾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뭐 책을 쓰는 과정에 고단함도 조금 표현을 했었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대충 한 문장을 찾아 제시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그 기업을 잘 알고 있는 독자분들은 바로 반론할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기업들은 모두 같았지만 모두 달랐습니다. 같은 점은 그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어 했지만 달랐던 점은 이 책을 펼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는 2년 6개월 이상을 탐색했습니다. 아니죠. 4년을 탐색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우버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여기 언급한 거죠. 본문에 나오겠지만 승인을 얻기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낫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하는 우버의 한 문장입니다.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은 창업 전에 이미 자동차 공유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불법이라면 아예 창업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이 아니어도 성공 확률이 낮은 게 창업인데
불법이라면 관계기관이나 국가를 설득하고 투쟁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불법이 합법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은 낮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버의 한 문장은 법률 등 국가기관에게 관련 승인을 얻기 위해 기다리며 지체하기보다는 일단 창업을 실행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용서를 구하는 게 낫다는 의미입니다. 트래비스 켈러닉의 성향을 분석하다 이 문장을 발견하고 기뻐서 방안을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도 납니다. 진짜 제가 좀 뛰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 한 문장을 발견하고 나서 캘러닉이 이런 친구라는 걸 딱 알고 나서 정말 이 문장이 너무 저한테는 와닿아서 이렇게 서문에다 좀 언급을 했죠. 연구하던 기업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창업 7년 만에 엄청난 성과를 냈고 연구 대상 기업으로 생각하고 자료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1년 후 다시 원고를 수정하려고 할 때 그 기업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에너지도 한숨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이처럼 모든 기업은 사라집니다. 위대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짧거나 길거나의 차이입니다. 사라진 기업들도 당시에는 최고의 혁신이라며 주목받았습니다. 혁신은 어제 내린 눈과 같습니다. 오늘은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현재는 위대한 혁신 기업이지만 1년 후에는 여전히 생존해 있을 거라 장담하지 못합니다. CEO들이 영원히 맞닥뜨려야 할 현실입니다. 이 책에는 현재는 그리 혁신적이라 말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책은 혁신 기업의 성공 핵심을 단박에 보여주겠다는 의도에서 집필했습니다. 독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한 문장만이라도 기억하고 자신의 조직과 삶에 적용시키면 분명 유익할 겁니다. 최소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의 생각을 벤치마킹하는 거니까요. 곰팡이 난 책에서가 아니라 명상에서 진리를 찾아라. 달을 보기 위해선 연못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봐라. 페르시아 속담입니다. 이 책은 연못에 비친 달들입니다. 필자의 눈으로 본 위대한 기업들입니다. 독자들이 그 기업들을 깊이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서문을 쭉 썼는데 실질 책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죠. 제가 또 수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책을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에 제가 출간 기획서는 이 책은 이렇게 한 꼭지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업 소개, 혁신을 이끌었던 한 문장, 기업의 혁신 스토리, 한 문장 관련된 에피소드, 한 문장 관련된 실천 사례를 기업 혁신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붙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기업의 인사이트. 이렇게 한 기업을, 한 꼭지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라고 또 알려주는 거죠. 뭘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계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출간 계획서를 받아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답답했어요. 더 최선을 다하셔야 1%라도 더 출판사가 한 1세가 2천만 원, 3천만 원 드는데 여러분들과 계약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샘플 온 거 쭉 써놨죠. 뭐 우버부터 제가 한 6, 7 꼭지를 냈던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우버입니다. 우버라는 샘플 온 걸 집어넣었어요. 이게 그대로예요. 저 나름대로 이런 표시도 다 했어요. 샘플 온 거 이렇게 노란색도 칠하고요. 우버에 이런 영문 크게 해가지고도 첫 페이지에 이렇게 넣고요. 잘 보라고 출판사 편집자. 두 번째, 기업 소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다 넣었어요, 제가. 제가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계약을 하시려고 할 마음이 있거나 하시면. 대충 이렇게 쓰면 계약해 주겠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리고 혁신을 이끈 한 문장. 네, 요렇게 또 이렇게 썼고요. 잘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혁신 스토리 쭉 또 이렇게 썼죠. 약간 의견을 달 게 있으면 이렇게 밑에 달았어요. 한 문장 관련 에피소드와 한 문장을 실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이 구분이 모호한 것도 있어 기업의 혁신 스토리라고 명명했습니다. 뭐 이렇게 내 원고를 샘플 원고를 쳐다보는 출판사 대표야 잘 알아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버의 인사이트, 결론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끝도 맺습니다 하고 샘플 원고 7개를 썼지만 이렇게 우버 이미지도 집어넣고 요렇게도 넣고 뭐 책처럼 나름대로 꾸민 거예요. 그냥 쭉 쓴 게 아니라. 그리고 몰스킨의 원고도 제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참고예요. 이런 이미지도 집어넣은 거예요. 몰스킨이라는 네. 그 메모지 하셨던 그 회사예요. 몰스킨 그 아시죠? 그 저기 다이어리 만드는 회사. 그 회사를 할 때도 요렇게 신문 기사에 얘네들이 카페를 냈다라는 거, 밀라노에 이런 것도 붙여 넣은 거예요. 나중에 이 이미지는 못 쓸 확률이 많아요. 저작권 때문에. 여하튼 그런데 출판사한테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너희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필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찾아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리 어댑트 밀라노에 열린 몰스킨 카페 2016년 8월 자료 찾아보면 이 자료 있다. 이렇게 딱딱딱 보여준 거예요. 사진도.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것도 넣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 출판사 애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글만 쭉 있는 것보다 이미지 있는 게 훨씬 더 잘 읽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도 찾아서 있으면 넣으시라는 거예요. 핵심 뭐다? 정성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자, 저자 소개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자 소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와 저자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을 왜 쓰게 됐는지, 내가 이 원고를 써야 되는 이유, 아까 우리 주제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게 좀 담백하게 저자 소개에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고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썼죠.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글을 쓰고 싶어 문창과에 들어갔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글을 쓸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권씩 책을 써서 40세에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번에 책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중학교 국어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교단에 있으면서 한국의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과 어른의 무관심이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수년 전 근무했던 학교에서 수업 시간마다 교실 맨 뒷자리 한쪽 구석에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를 떠올리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닫혀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위에 거보다 밑에 게 훨씬 더 조금 더 디테일하죠. 그림도 그려지죠. 교실 맨 뒷자리에 엎드려 자고 있는 대학 포기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글을 쓰고 싶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출간기획서에서는 이렇게 이 책을 제가 계약하기 위해서 출간기획서 이렇게 길게 썼지만 저자 소개를 실제 책에서는 요 딱 두 줄이죠. 저자 정강민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 그 세상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싶었다. 시간과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위해 읽고 쓰고 있다. 요거 두 줄 쓴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길게 저자 소개를 써서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실제 책에서는 요 두 줄. 네. 이 책의 저자 소개도 쭉 이렇게 길죠. 말씀드렸다시피 저자 소개하고 이 원고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려고 왜 똑같은 업종인데 저 기업은 성장하는데 이 기업은 파산했을까라는 의문을 늘 달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실질 책에서는 이렇게 많이 제가 줄여서 나왔다라는 거. 이 책은 첫 책인데, 이 책도 뭐 쭉 이렇게 썼다가 네, 저자는 진정성을 가지고 밤낮으로 분투하는 창업자들에게 힘줄을 붙여주는 가치 조력자를 꿈꾸고 기업의 작은 징후로부터 회사의 흥망을 읽어내는 예민한 통찰자가 되기를 바란다. 뭐 제가 실질적으로 꿈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작은 거를 보고 그 사람을 통째로 파악하고 싶은 그런 쉽게 말하면 약간 본질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인 거죠. 저는 지금 좀 갇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 한 편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충은 다 알겠더라고요. 어떤 성향인지도 알겠고.
그래서 제가 뭐 책 몇 권도 내지도 못했고 베스트셀러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멘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원탑 작가보다 저는 이런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자신의 글을 저자 소개를 쓸 때 그냥 당연히 나는 어느 대학 나왔고요. 어떤 상을 받았고요. 어떤 박사고요. 이런 거 다 써야 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고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쓰는 게 낫죠. 왜 써야 됐는지.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질문지들이죠. 어린 시절에 뭐 잊지 못할 장면들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답하셔서 내 저자 소개를 쓸 때 좀 참고하시면 좋죠.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인상 깊었던 책은 어떤 거였다.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는 어떤 거였다. 뭐 성격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어떤 거였다. 이런 걸 쭉 해서 어떤 제가 고2짜리 애들한테 이 책 쓰기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린 시절 잊지 못할 장면은 엄마가 해주신 계란말이 덕분에 처음으로 새 그릇을 먹었던 기억.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가장 책에 인상이 남았다. 가족들과 찍은 필름 사진, 소중한 보물 이렇게 쭉 썼던 이런 답변이 쓰고 나서 이거를 요렇게 제가 고쳐줬어요. 그 친구가 여학생인데 좀 뭐 너무 감동해서 울더라고요. 엄마의 계란말이 덕분에 처음으로 밥 세 그릇을 먹었던 기억.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가족들과 찍은 필름 사진. 서연아, 넌 손이 참 예쁘네. 친구들한테 들었던 기억. 이런 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를 좋아하는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난 리트리버와 닮았다. 똑 부러지는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내 꿈은 손님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 아직 밝히기는 창피하지만 작가가 되는 꿈도 몰래 꿈꾸고 있다. 이런 꿈들을 성취해서 10년 뒤에는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신문에 기사가 나기를 바라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다. 네. 이런 답변만 어느 정도 하셔도 이런 글들이 나올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네. 원고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심지어 앞으로 자신의 글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저자 소개에 좀 포함되면 좋죠. 근데 가끔 책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강사들이 있어요. 저자의 높은 학력, 대기업 재직 유무, 개인적 희망사항은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 나왔고 서울대 나왔고 하시면 마음껏 나를 어필하는 게 좋죠. 왜 출판사는 책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 뭐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학력이나 뭔가 있으면 그걸 어필해야죠. 네, 글로만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프로필만 보고도 원고에 호기심을 갖게 좀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많이 고치셔야 됩니다. 저자 소개도. 우리가 뭐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 많이 고치지 않나요? 예, 마찬가지예요. 저자 소개도 마찬가지. 출판사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저자 소개, 특히 초책. 네, 두 번째 책부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책을 내셨으면 검색을 하면 책이 뜨니까 그분이 좀 보이잖아요. 출판사도 검색하니까. 근데 첫 책은 잘 안 보이죠. 그때 조금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자기를 좀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약간 중복적인 의미도 좋다.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도. 뭐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하게 쓰는 것 자체도 엄청난 사유나 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느낌도 괜찮다라는 거. 비범한 느낌이 좀 들게. 네. 전문가처럼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되죠. 네. 편집자가 좀 헷갈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이런 느낌 들면 좋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저자가 되는 거. 딱 봤는데 이분 뭐지? 라는 느낌 들면 좋죠. 야, 이 양반 장난 아닌데 내공이? 이런 느낌 들면 뭐 계약할 확률이 많겠죠. 네, 저자의 발전 가능성. 저자가 이런 글을 계속 쓸 거라고 편집자들한테 좀 어필하는 게 좋죠. 나는 이 글을 이 한 편이 아니라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글을 쓸 거야 라는 느낌. 네. 남다른 스토리, 남다른 인생 경험, 남다른 문체, 남다른 특성. 뭐 이런 게 이제 한방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글에서 글을 쓸 때 저자 소개뿐만이 아니고요. 뭔가 한방이 꽝 있으면 착 통쾌함을 느끼죠. 그런데 문체나 특성에서 한방을 찾기는 저도 아직 미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남다른 자기 삶의 인생 스토리가 있다라든지
남다른 좀 인생 경험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한 방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나는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가 119에 구조됐어. 이러면 그런 건 한 방이죠.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라고 느끼겠죠. 예를 들자면 네. 뛰어내렸는데 바다에서 구조됐어. 뭐 이런 거 한 방들이 엄청난 스토리잖아요. 뭐 암을 극복했다라든지 뭐 그런 게 인생 경험이 있으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어필할 확률이 높죠. 네, 아무리 산더미 같은 업무에 치여서 한다 해도 편집자들은 늘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 잊지 말라. 비범하고 신선하며 전문적인 저자를 만나는 일만큼 편집자에게 가슴 설레는 경험도 없다. 전문가답게 준비한 출간 기획서 혹은 원고를 내민다면 편집자들은 전문 저자를 만났다고 확신할 거다. 네. 편집자들, 출판사의 특징을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약간 벤처기업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원고 하나를 갖고 와서 자기가 책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한 몇 달은 먹고 살아요. 그게 best셀이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저자인데 그분이 투고했는데 이걸 보고 계약을 했어. 근데 그게 진짜 best셀이 돼. 얼마나 기쁘겠어요. 유명 저자들은 인쇄나 뭐 훨씬 더 그분들한테 선인세 같은 거 많이 돈을 줘야 되지만 우리 같은 이런 신인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인쇄도 작게 주고 선인세도 작게 줬는데도 그 책이 best셀이 나와버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 미팅하고 나서 자기 회사에 가서 그런다고 하더라고. 야, 이 책 처음인데 장난 아닌 사람 만나가 왔대요. 그런 얘기 한대요. 그래서 전문가답게 이렇게 준비한 출간 기획서나 원고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마추어라도 지금 저희는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다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네. 출판사가 원고를 검토하는 기준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1번, 2번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죠. 흥미롭고 차별화된 컨셉, 그러니까 주제나 소재, 1주차부터 계속 말씀드렸다. 네. 저자 프로필. 네. 이 분야를 쓸 수 있는지를 또 출판사는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뭐 제 경험이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멘토링에서 계약되셨던 사람들이 있는데 샘플 원고로만 계약했는데 결국은 1년, 2년이 지나도 풀 원고 120장을 못 채워서 돈도 50만 원 받은 거 돌려주기도 하고 했답니다. 엄청 자존심도 많이 상했겠죠. 그래서 출판사가 풀 원고를 가끔씩 원해요. 이분 이거 샘플 원고는 잘 썼는데 120장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있죠. 책이 처음이라고 하면. 네. 신뢰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출판사의 방향, 네, 확장 가능성, 뭐 이런 걸 한 5가지 보는데 1번, 2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고요. 출판사는 이런 질문을 계속 합니다. 이 원고 투고를 받으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왜 당신 원고가 출판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죠. 명료하게. 왜 이게 그냥 블로그에 쓰시면 되잖아요. 왜 꼭 이게 책으로 나와야 되나요? 라는. 네. 답하셔야 되고요. 편집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질문 한답니다. 독자에게 필요한 원고냐 이거?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 야, 어떤 독자한테 이 원고 가장 필요하지? 그래서 이거 괜찮은 뭐 이런 독자들이 읽을만 한데요. 뭐 이런 여러 의견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뭐 의견이 합치가 되거나 다수결로 해서 내자고 하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저자한테. 계약하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고민하면서 글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독자에게 필요한 원고인가? 내 원고가? 어떤 독자에 가장 필요하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내가 이 책을 왜 썼지? 내 책, 이 원고가 어떤 독자가 읽었을 때 가장 감동하게 할까라는. 네. 네. 출판사의 출간 기획서 검토 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은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는 딱 제목이면 좋고요.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원고의 내용과 저자의 삶이 좀 일치하는 것. 그리고 저자의 뭐 마케팅 포인트가 있으면 더 좋죠.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에요. 뭐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좋고. 아니면 내 지인이 유튜브 하는데 10만이에요. 내 책이 출간되면 거기에 가서 내가 영상 찍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차별. 네, 경쟁 도소와 차별되는 뭔가 있으면 또 밝혀주시면 좋고. 컨셉, 아까 말했던 주제죠. 거부할 수 없는 한 줄.
제가 이 책을 냈을 때, 위대한 기업 한 문장을 냈을 때 컨셉이 정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위대한 기업 한 문장 실시한테 이 컨셉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컨셉이나 제목이 같은 거죠, 지금.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 출판사 뭐 제가 몇 군데 투고했는데 많은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너무 좋다. 계약 한번 뵙자라고 하면서. 네. 뭐 타겟 독자. 왜 당신의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 독자가. 핵심 메시지. 어떤 요약이 뭐 계속 주제 관련된 얘기죠.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쓰게 된 이유. 그게 핵심 메시지가 되고 뭐 그런 거죠. 목차. 간략하지만 개성 있는 목차. 네, 마케팅. 네, 이런 거 아까도 말씀 SNS나 자기가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으면 강력하게 어필하라라는 얘기 다 했습니다. 불멸의 위대한 작가들도 매일 진흙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핵심은 의지다. 코엘류 뭐 이렇게 썼던 얘기예요. 작가를 만드는 건 문장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쓰고자 하는 의지다.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탁 풀려나가는 실마리를 잡게 된다.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다들 바쁘시고 한데 어떻게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쓰기에서 금지해야 할 단어 효율성이죠. 네, 효율성 없어요. 이 책 뭐 1년 동안, 2년 동안 고생했지만 잘 안 되고 하면 되게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아예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낫죠. 돈이라고 하면. 근데 이런 경제적 효율은 형편없을 수 있지만 삶을 내가 좀 충실하게 살겠다라는 이런 근원적인 목표에 도달하면 책 쓰기보다 더 효율적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책 쓰기를 주장을 합니다. 왜? 충실하게 살겠다라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강력하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정부영했던 사람이. 네. 자, 끝냈고요. 뭐 출간 계획서 한번 꾸며 보시고요. 샘플 출간 계획서도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도 좀 참고하셔서 한번 써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출판사에 투고하는 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7주차 끝났고요. 이번 주 이게 끝났기 때문에 출간 계획서를 쓰시거나 하시거나 뭐 안 쓰시더라도 예정되어 있던 18일, 목요일, 다음 주 금요일, 개인 멘토링 한 번씩 하셨죠? 요것도 이번에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제가 또 일정 올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의문이나, 뭐 출간 계획서 어떻게라도 좀 작성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야 제가 조금 더 투고를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한번 경험해보는 것. 왜냐하면 투고 다 드랍될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다 드랍될 텐데 여하튼 드랍되더라도 한번 엔터를 쳐본 사람이랑 쳐보지 않은 사람이랑 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라도 한번 다 드랍될 것 출판사에서 뭐 쉽게 말하면 되게 욕먹 이런 걸 보내냐 할 정도로 하더라도 이메일을 보내시기를 제가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게 제 또 이 수업의 목표였고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잘 네. 들었고요. 일단 네. 그 출, 출간 기획서를 갖다가 출판사에 보내면은 이메일 그 주소는 네. 주시나요? 네, 제가 드릴게요. 그거 주실 거고요. 네. 음. 그리고 통상 저희가 그 한 꼭지를 갖다가 쓴다 음, 그러면은 음. 적어도 저희가 일단 이게 어디죠? 한글인가요? 거기 그쪽으로 해서 몇 페이지 정도 돼야지 한 꼭지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한 꼭지를 만들려고 하면 A4 용지로 한 네. 네 장 정도? 네 장. 내장이라고 꼭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한 장도 좋고요. 근데 대략 그래요? 한 두 페이지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한 두 페이지 내외. 그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음. 그 정도 되면 되는 건 아니고요. 반 페이지도 괜찮고요. 10페이지도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근데 대략 두 페이지 내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중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저희가 멘토링 미팅을 가질 텐데
그러면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출간 기획서를 일단은 그 사전에 그 작가님한테 보내드리는 게 더 낫겠죠, 검토를 하는데. 네, 얘기하는. 아무래도 그게 좀 더 낫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의견을 좀 드리겠죠. 요런 거 좀 예. 별로고, 요런 거 좀 한번 바꿔보시는 게 수정하고 어떨까요? 수정을 좀 해가지고 뭐 하자는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죠?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질문이라기보다는 네네. 작가님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정말 막 정말 잘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다가 또 이제 이게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하루 지나면 또 막연하고 또 막 이래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곽 작가님 강의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네. 그리고 듣고 있으면은 막 뭐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끝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고. 아니, 그게 다 그래요. 항상. 우리 김 선생님만 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들 강의를 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뭐 이러니까 뭔가 좀 쓸 것 같은데 또 딱 끝나고 나서 쓰려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서 겪었었던 그 사항이라든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감상이라든지 그런 어제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은 계속 써내 보셔야 돼요. 아, 예. 그렇군. 일단은 계속 글을 써내 보셔야 음, 이게 음, 보여요, 조금은. 예. 음,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멋진 글을 써내야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일단 한 줄도 좀 써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네, 있는 거 제가 그래서 사시를 쓰는 연습도 많이 하고 어디 갔었었던 기억을 좀 꺼내서 뭐 제주도에 뭐 어디 갔으면 제주도에 그 갔던 장소를 어떻게라도 한번 이미지 속에 그려서 글로 표현해 보는 이런 연습을 많이 좀 하시는 게 일단은 음, 중요하죠. 네. 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뭐 지금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나처럼 답답한 꼭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음. 공감이 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김 선생님에 대한 주제는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또 힘든 걸 내가 네, 글을 쓰면 좀 화가 아니라 답답함이 풀리니까 나처럼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한테 내 원고가 읽혀졌을 때 아마 좀 답답함이 음, 풀어질 거다. 이게 주제가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 독자들이 이 책을 이 원고 출판사에서 봐도 이 원고를 보면 지금 답답함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네, 심리학이나 이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이 2천만 명이 넘는데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 분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다 답답하니까. 근데 아,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그 답답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 다른 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나와 같은 경험에서 답답하거나 힘든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김 선생님 같은 경험을 하신 분 분명히 많거든요. 김 선생님 혼자만 음, 아니거든요. 그런 음, 분들한테 나는 도움 줄 거야. 음, 그분들의 음, 답답함을 내 글로 좀 풀어주고 싶어서 이 원고를 씁니다라는 게 되는 게 주제가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면서 저는 또 성공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어린 시절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네. 그래도 지금은 제 스스로, 어, 남편 컨트롤도 잘 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그래서 또 거예요. 네. 글을 지금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쭉 쓰는 거는 어떻게 네. 보면 제가 지금 그래도 제 스스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네네네. 그렇게 네. 힘들었지만 내가 이 힘듦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그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김 선생님이 나름대로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네, 과감하게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쵸. 똑같은 상황이면 김 선생님이 글을 쓰겠어요? 창피해서 네, 못 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벗어났고 저는 네, 이제 괜찮게 살아. 그래서 나는 이걸 네네네. 좀 알려줘서 다른 사람 나처럼 비슷한 음, 어릴 때 정말 이상한 많은 경험을 겪은 사람들한테 나는 그 답답함을 내 글로 좀 풀어주고 싶어. 너무 네. 좋은 거죠. 성공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판사는 훨씬 더 매력을 느낍니다.
이분 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성공했단 말이야? 당연히 출판사는 좋아하죠. 네, 네. 네, 저자들도 그렇습니다. 독자들도 좋아하죠. 아, 이분 이렇게 힘들게 살으셨는데 지금 나름대로 성공하셨구나. 나도 저럴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당연합니다. 음, 네, 그걸 써내야 되는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써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쓸 스토리는 너무나 지금 머릿속으로는 많은데, 이게 정리가 지금 이제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리는 한 편씩 한 편씩 그냥 정말 쓰레기 같은 표현이 제가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쓰레기 같은 글을 써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써셔야 돼요. 뭔가 잘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처참한 글도 써낼 수 있다, 지금은. 근데 이게 어차피 음, 태고를 거치고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 나는 분명히 이 글은 좋아지거든요. 글이 태고를 거치는데 더 나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글이 아, 그래서 정직해요. 다른 네, 것들은 뭔가 더 손을 보거나 하면 망가지는데 그림 같은 경우는 글은 바꾸면 바꿀수록 더 좋아지지 이상해지지 않아요. 네네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시고 쓰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꼭 네, 투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여기서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주 투구할 감사합니다. 거 제가 네, 이메일 또 드릴 거고 할 거니까 네, 꼭 다음 주 또 같이 뵙고 어떻게라도 투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